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유를 말아 먹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우유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자만 먹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또 무슨 장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단 그 부목사님이 베드로전서를 너무 사골 우려먹듯이 계속 한다고 얘기를 주셔서 다른 장이었습니다. 다른 장이었는데 기도가 주제인 거죠. 기도가 주제였고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에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설교를 하셨고 뭐 7월달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 그런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게 막 부서별도 막 있었잖아요. 막 부산하게 막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하면서 막 뭐 청년부에도 있고 뭐 종교인 수련회도 남았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막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하면서 막 살짝 열을 올리시더라고요. 열을 올리시면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할 목록을 막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나는 성경학교 끝나면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내 휴가를 즐기면 되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기도할 게 많고 그리고 뭐 교회 말고도 세상적으로도 정치 경제 지금 막 전쟁도 있고 막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주셔서 조금 내가 좀 간과한 게 있었구나. 나는 내 부서 아니면은 그냥 뭐 잘하고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다 한 머리에 몸에 지체니까 다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하루네요. 이제 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이제 장애인 융화 모임을 가니까 월요일날 이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이라고 해야 되나? 월요일에 이제 제가 이제 공지를 해야 됐어서 막 제가 오전에 와서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친구에게도 또 제가 이제 일정을 짜는 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막 그런 것에서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그 일정 짜는 게 거진 3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뭐 터미널 도착하고 막 이런 거 막 상세하게 이렇게 적지는 않았고 굉장히 간소하게 심플하게 적었었는데
올해는 또 1박 2일로 제가 잡으려고 했었고, 막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일정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짜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 타는 시간, 뭐 챙겨야 될 물품 같은 거, 뭐 그런 거, 어떤 일정으로 노는 건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지, 막 그렇게 이제 심플하지는 않는 그런 일정을 짜게 되었고, 제 친구한테 이제 그 오전 예배를 이제 제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로 넘어오기 전에 그 일정에서 아침 밥 먹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일정을 적어놨었죠. 그래서 친구한테 보여주면은 친구가 괜찮을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일정을 이제 친구한테 보내면서 친구야 하면서 예배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 혹시 방을 좀 빌려, 그 친구가 자꾸 집에서 자라고 가라고 하니까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뭐 누구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없으면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가면은 자기 집에 자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제 오전에 친구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빈 방을 좀 빌려주면은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 혹시 네가 불편해 하면은 내가 숙소를 잡을게.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만 우리 집에서 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친구가 그렇게 승낙을 해줘서 고마웠고 이제 제가 이제 막 그 카톡이랑 그리고 유튜브에 막 이렇게 올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블로그도 안 올렸다 하면서 블로그도 올리고 그렇게 부산하게 좀 이렇게 공지를 좀 했었었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제가 낮 시간에 연락을 줬었죠. 그 친구들이 과연 갈 것인가. 그냥 장애우 융화 모임이라고 친구한테 말하면 좀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아들 이랑 같이 노는 그런 친구들도 좀 데려갈 계획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접근을 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을 줬었죠. 그래도 다행인 게 연락을 빨리 주더라고요. 막 뜸들이지 않고 빨리 줬었고, 뭐 다들 학원 때문에 바쁘죠. 학원 때문에 못 가요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행동대장이 먼저 연락을 줬었고, 학원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행동대장이 받아가 본인은 싫다고 얘기를 줬었기 때문에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너희가 간다면 굉장히 내가 마음이 한층 더 업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일단 행동대장이 안 간다고 했었고, 질설주한 친구한테도 제가 너도 갈 수 있냐 물어보니까 또 학원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줬어서 그러면은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얼굴이나 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여름 잘 나라고 인사를 줬었었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도 일단 우리 둘이 계획 중이고 당일 돼봐야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줬었고, 혹시 뭐 같이 뭐 사람들 오면은 뭐 어디부터 들릴 거냐 물어보길래 아들이랑 둘이면은 그냥 너희 집에서 머물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바다 놀러 가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사람이 온다면은 우리가 바로 이제 바깥에서 점심을 먹고 따로 바다로 갈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또 계획을 했었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수요일 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다 끝냈었죠.
월요일에 이제 제가 가게로 오기 전에 물론 제가 가게를 오겠지만은 좀 저희 아이가 어차피 수요일날 뭐 외부 활동 가겠지만 화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될 것 같고 월요일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는 시점에서 좀 아들 데리고 또 산책을 가고 싶어서 산책을 갔다가 제가 사무실에 이제 따로 온 거죠. 그래서 산책 갔었을 때 또 이렇게 아들이 지시하는 그런 산책길로 이렇게 가다가 아저씨 그냥 그 동네에 이렇게 그냥 한적하게 이제 오전에 나와 계시는 그런 아저씨 딱 그런 느낌의 아저씨가 그냥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딱 앉아 계셔서 복음을 전했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가다가 아들이 가지 않는 길로 이렇게 갔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배가 나온 그런 아저씨인데 이렇게 핸드폰을 혼자 보고 있으면서 좀 외롭다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보자마자 전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빙 돌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길에 또 그 아저씨가 딱 앉아 있어서 그 아저씨께도 제가 뭐 어떤 반응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인상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폰을 보고 있던 아저씨한테 전하니까 또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전에 막 덥더라고요. 더운데 지금 아니면 이제 우리는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자 하면서 막 물 먹으면서 그렇게 산책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가게를 온 거죠. 와서 이제 장애인 융합 모임 일정을 짜고 이제 다 공지를 돌리고 친구한테도 얘기를 해놨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족이랑 이제 있을 때 제가 나 이제 휴가 갈 거다 하면서 거제 갈 거다 친구 집 있는데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딱 주니까 그래도 오빠랑 어머니는 1박 2일로 갈 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자고 온다 하면서 저번에 하루 만에 갔다 온다고 많이 힘들어서 친구가 자고 가라고 하더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는 상태였고 엄마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는 이 친구 사는 데가 어디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전화번호 막 적어주고 전화번호 필요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제 친구를 이제 결혼하고 막 알아보다 보니까 저랑 이제 교제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다가 제가 교제를 끊었죠. 끊은 그 친구도 어머니가 이름을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하고 뭐 사는 데는 가르쳐 줬는데 엄마 내가 교제를 끊은 친구다 하면서 그 친구 얘기는 안 거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줬었죠. 그래도 그 친구도 불쌍히 여겨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긍휼하게 여기지만은 그래도 교제는 힘들 것 같다라고 그냥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없으니까 끊은 걸 수도 있는데 끊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반응이 좀 제가 좀 많이 놀랬죠. 아 나를 비난하는구나 나에게 혀를 차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진짜 예수를 좀 거부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어머니가 그 친구도 오랜만에 이름을 거론했는데 제가 이제 거론을 좀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게는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게 되었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더 있으면은 진짜 가는구나. 어머니한테 이제 외로움이 자꾸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너희가 이제 가면은 집이 썰렁할 텐데 오빠는 있지만은 어떻게 버티냐. 오빠가 막 부산을 떨어서 뭐 당연히 어머니 밥을 챙겨 주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죠. 너희가 없는 이 휑한 그런 안방에서 오빠는 뭐 방문을 열어놓고 건너편에서 막 컴퓨터를 하겠지만 좀 어머니가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막 제가 그렇게 위로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뭐 정부가 나라를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지원금도 이렇게 100% 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교회에서 또 이렇게 또 저에게 도와주는 것까지 해서 좀 제가 거제에 가면 친구들한테 막 좀 편안하게 잠도 재워주는데 좀 먹는 것이라도 제가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정작 저는 가족들한테 대접한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반찬으로 이렇게 여름을 지냈는데 저희 가족도 좀 이렇게 무뎌진 거죠. 이런 뭔가 외식 같은 것에서 무뎌지고, 어머니는 더 무뎌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친구한테만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저녁에는 제가 괜히 그냥 엄마한테 엄마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하면서 어머니가 뭐 할 건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닭구이 먹을래? 닭 바베큐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닭 바베큐 집을 찾다가 족발이 보여서 돼지고기긴 한데, 요즘에 이제 제가 약간 좀 그런 율법에서 살짝 이제 비껴가는 거죠. 옛날엔 정말 돼지고기 자체를 먹지 않다가 이제 아버지가 막 아버지 사오는 거 먹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교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3접은 먹고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돼지고기가 막 저희 냉장고에 방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기력이 많이 떨어졌고 맨날 풀반찬인데 그래도 이제 고기를 먹고 근기를 내야 되는데 정말 뭔가 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돼지고기를 먹여야 되겠다 하면서 돼지고기 반찬에 이제 해줬었는데, 막 제가 먹지 않더라도 해줬었는데 제가 즐기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만찬을 베풀어도 막 그냥 좀 그런 거죠. 가족이 다 먹어야 맛있는 건데, 그런 생각에 요즘에는 좀 그 율법을 좀 이렇게 좀 비켜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돼지고기 좀 먹고 돼지고기 반찬 좀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보쌈 어머니 제가 이제 여행을 이제 갈 건데 어머니 이제 외식해야 되는데 닭고기도 있고 닭고기 뭐 그렇게 땡기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그 족발이죠. 족발을 그럼 엄마 먹을래 하면서 족발집 저기 교회 옆에 있잖아 하면서 거기 맛있는데 하면서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배달 앱에다가 이렇게 봤는데 여기도 족발이 있고 거기도 족발이 있다 하면서 이왕 족발 먹을 거면은 거기 직접 가서 내가 사오는 게 낫지 않겠나 하니까 어머니가 거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족발을 이제 선택을 했고 오빠랑 같이 갔었죠. 오빠 가기 싫어했지만 오빠는 나 족발 안 땡기는데 나는 그냥 저녁 안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갔었죠. 따라가주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랑 같이 이제 교회 옆에 떡집도 있고 이제 족발집도 있죠. 제가 한참 뭐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족발집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뜸하게 되더니 지금 한참 몇 년 동안 안 먹은 상태였죠. 그리고 제가 뭐 돼지고기 거부하니까 안 먹은 상태였는데 좀 가족들도 위로해주고 싶고 좀 일단은 아무리 기도도 좋지만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렇게 살에 데이는 게 체감이 되어야지 또
인간적으로 또 위로가 되잖아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좀 이렇게 체감이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배불리 먹이면 다음날 내가 여행 가서 내가 없어도 엄마 마음에 그래도 나 좀 먹기도 먹었고 하니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이제 족발집을 들렸고 진짜 오랜만에 왔다 하면서 여전히 그 약간 모범생처럼 생긴 그 아드님이 이렇게 족발을 썰고 계시더라고요. 손님이 한 팀 계셨고, 이렇게 이제 안쪽에 또 그 가족끼리 이제 식당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안쪽에서 이제 뭘 하고 계셨는가, 족발이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비빔국수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시키고 앉아있는 동안 여기 막 인테리어 이런 거 보고, 그래 이 족발집은 벽이 약간 이렇게 한글 글자가 이렇게 한글이, 그러니까 한자는 아닌데 한글로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런 토속적인 느낌을 딱 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 역시 족발집 벽지는 이 벽지여야지 하면서, 오래돼도 장판이 막 이렇게 해줘도 뭔가 이 족발집 스타일이랑 좀 이렇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테리어를 구경하면서 앉아 있었고, 이 모범생처럼 보이는 이 아드님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하면서 이런 생각 하고 있었고, 오빠가 있지만 오빠가 있었을 때 내가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좀 뭔가 또 이런 상황에 와서 내가 복음 전하기는 좀 뻘쭘할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쪽에서 비빔국수를 하신 어머니가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포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길래 나는 저 남자분한테 전하려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전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계산을 이제 한다고 카드를 드리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주고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오빠도 자리를 뜨려고 저도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제가 영원한 축복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총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좀 웅성웅성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고요하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좀 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고, 저는 저기 바로 옆에 교회니까 저기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분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드리러 한번 예배드리러 오시라. 이게 정석적인 말인데 제가 말이 좀 잘못 나왔죠. 전 저 교회 다녀요.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닌데 꼭 친구 집에 놀러 오시라는 거죠. 놀러 한번 오세요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소인데 제가 놀러 오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전도는 했는데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찝찝함은 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전도를 했나? 예배고 거룩하게 그렇게 지내야 할 장소인데 내가 너무 친구 집에 놀러 오는 것처럼 놀러 오라고 했나? 어쨌든 그분의 반응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았었고 다행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도를 또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만찬을 즐겼죠. 오빠가 안 먹는다고, 본인 안 땡긴다고 했는데 먹더라고요. 막 이렇게 말없이 먹고, 어머니도 막 국수를 먹고 족발을 먹고, 저희 아들도 막 혼자서 이렇게 족발을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돼지고기 안 먹어 막 이랬던 사람인데 막 제일 큰 그 족발 뼈를 갖다가 입에 물고 막 이러면서 혼자 남았나요? 거진 저희 아들이 끌고 먹는 상태고 가족들은 다 자리를 떴고 저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하나님 내 모습 보이죠 하면서 나 지금 돼지고기 거부 안 하고 족발 지금 뜯어먹고 있어요 하면서 막 나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하면서 막
웃기죠 하면서 막 그렇게 족발을 먹었었네. 가족들이 그래도 족발 사줬다고 고마워 하더라고. 계속 고맙다 이런 소리 하고, 뭘 고맙나 하면서 한 번씩 사 먹어도 된다 하면서, 우리가 외식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기도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런 거는 괜찮다 하면서 막 그렇게 몸도 우리가 세상에 힘을 들여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한 번씩 이런 보신해야지 하면서 사 먹어도 된다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줬었네요. 그날 이제 족발 맛있게 먹고 이제 제 몸을 씻는 거죠. 저희 아들 몸도 씻고 때 빼고 강내는 거죠. 손톱도 저희 아들 막 깎아주고, 위생이 중요하다. 엄마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오랜만에 정말 1년 만에 놀러 가는데 손톱도 깨끗해야 되고 네 머리 떡져서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때 빼고 강내고 막 하는데 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멀리서 네 친구인 것 같다 하면서 그래 나 지금 모욕시키고 있어서 나 안 된다 하면서 좀 이따 받을게 하면서 아들 모욕 마무리하고 이제 겨우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표 예매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우리는 당일 예매를 해서 성수기인 줄은 알지만은 그래도 좌석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당일 예매할 생각이었고, 좌석이 없으면 시간을 좀 더 뒤로 해서라도 우리가 차 타고 조금 늦게 도착하면 되잖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본인이 배가 안 좋다고, 장염 걸렸다고, 이게 며칠 전에 했었는데 그래서 병원 갔다고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호전될 기미가 조금 안 보인다. 우리 집 와서 자도 되니까 내가 맛있는 거는 같이 못 먹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가서 받아가서 뭐 수영도 하고 해도 되는데 내가 맛있는 걸 못 먹겠다 하면서 막 그런 상태까지 와서 그래 니 배가 진짜 안 좋구나 하면서 혹시 뭐 구토도 해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구토는 안 하는데 아무튼 배가 아파서 목소리 들어도 막 기진맥진하는 그런 목소리였고 그러면은 내가 좀 생각해 봤다가 뭐 자기 전에 내가 늦게 카톡 줘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연락 주던가 할게, 일단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와도 되니까 오면은 그 남편분이 이렇게 차 태워주고 하는 건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맛있는 거는 같이 못 먹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친구도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고, 제가 알았어 그건 네 몸이 먼저다 하면서 푹 쉬라 하면서 내가 연락 줄게 하면서 그렇게 전화를 딱 끊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지마 하면서 그렇게 앞에서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어머니가 하도 막 그렇게 하시길래 전화를 끊고 가지 마라 애 뭐라 하던데 하길래 배가 아프단다, 장염 걸렸단다, 약 먹어도 지금 좀 상황 안 좋단다, 자고 가도 되는데 맛있는 거 못 먹겠다고 연락 왔다 이렇게 하니까 함부로 가지 마라 하면서 네 친구 그렇게 말하지 네 가봐라 짐 된다 하면서 그 친구가 지금 애 2명이 있어요. 그 유아가 2명이 있고 또 남편분도 있고 하니까 막 본인의 몸도 못 챙기는데 거기다가 손님까지 와봐라 하면서 짐이다 하면서 가지 마라 하면서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진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연락을 줬었죠. 톡으로
일단 안 가도록 할게 하면서 너 푸셔라. 안 미안해도 된다 하면서 배 아픈데 네가 건강할 때 우리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면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네 몸부터 챙겨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니까 친구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뭐 좀 시간 지나서 봐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도 약간 그 말에 조금 솔깃은 했습니다. 아, 그러면 네가 지금 배가 아프니까 내가 그럼 그 다음 주 아니면 그 다다음 주도 계획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계획하는 데서 너무 힘들었고 또 미리 계획했기 때문에 친구랑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다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딱 취소가 돼버리니까 뭔가 힘을 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여지를 준다면 친구가 더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본인이 빨리 나아야지 다음 주라도 보는데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그럼 다음에 좋은 날 보자 하면서 좀 완전히 체념한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줬었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친구가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번 계획에 네가 이런저런 조언해주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 마무리를 했죠. 좀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잡음에 있어서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주일 설교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 분명 작년에 한번 이렇게 친구한테 가서 좋은 교제로서 복음도 전하고 왔는데 이제 친구가 뭐 하룻밤 자고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가도 되나 이런 생각으로서 이제 올해 또 계획을 세웠죠. 계획을 세웠었고 이게 1박 2일로 돼버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도 하나님 이게 내 욕심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휴가를 가는 주니까 나도 막 덩달아 마음이 나도 어디론가 가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이제 타이틀을 거는 거죠. 걸면서 이제 가는 건데 뭐 분명 이제 뭐 장애우 타이틀을 걸 거지만은 뭐 없으면 또 뭐 아들이랑 뭐 몇 명 또 복음 전했다가 또 이렇게 또 즐기고 놀고 오면 되는 거지만 이게 내 욕심입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돌핀인가요? 돌핀이 올라온다고 했었고 계획을 잡는 것에서 고민을 했었죠. 돌핀이 너무나 이제 화끈하게 딱 대한민국에 막 휘가마 치면 내가 갈 수가 없다.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고 제 신체적으로 여성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딱 그 월요일이 딱 되었을 때 제가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드러났었고 하나님 난 욕심입니까? 하면서 막 그런 회감이 막 들더라고요. 나는 좋은 일로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무모한가요?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되었고 하나님 아닌 것 같으면은 하나님에게서 어떤 방식으로도 좀 막아주세요. 그래도 뭐 물놀이를 안 해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바다도 구경해도 되고 뭐 하는데 막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본 거죠.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정말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계획 취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던 상태고
또 이제 저희 아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안 먹으니까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여행 가기 전날이었나요? 막 아들한테 막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막 밥 먹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막 했었었는데, 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줄 아는데 막 과음 지르고 막 그렇게 아이한테 밥 먹으라고 겨우겨우 해서 먹였는데, 그렇게 이제 오전에 밥을 먹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를 때 이 참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곡 선택도. 이 곡을 이렇게 차례차례 세 곡을 부르는데 딱 이 곡이 딱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가 좀 구슬퍼예요.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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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노래는 그냥 부르면 눈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이를 여행 가기 전에 그렇게 뭐라고 하다가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그 2절이 이 순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갈수록 가관인 거예요. 와, 사랑도 안 되지, 감사도 안 되지. 마지막은 제가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데 노래를 부를수록 너무나 내 모습이랑 반대되니까 그렇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렸던 날이었고, 이제 저녁에 이제 가족이랑 맛있게 족발을 먹고 이제 친구의 전화를 받았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주니까 하나님은 그 전부터 저에게 신호를 주셨어요. 제가 물놀이를 할 수 없게끔 저의 신체적인 그 결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나 주셨고, 또 태풍 온다고, 태풍이 정말로 이렇게 확연히 보이지 않지만 막 겁을 주는 거죠. 태풍이 지금 어디 일본에서 이렇게 막 밑에서 알렁알렁 거리는데,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안 끊을 수가 없네요. 택배 반품하는 게 있었는데 아저씨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신 김에 복음 전해도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태풍이 온다고도 했었고, 하나님 이거 진행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놀이 못 가면은 그냥 밖에서 맛있는 거나 먹고 바다 구경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손을 딱 막아주신 거죠. 친구가 배가 너무 아프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나에게 신호를 주셨어. 그런데 정말 확실한 신호를 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정말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친구를 통해서. 근데 보통은 이제 지인을 내가 보러 가지만 지인이 이제 취소를 해도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다음에 보자 하면서 저는 가죠. 서울에 갔었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거제는 정말 지인이 없습니다. 서울에는 그래도 이 지인 저 지인 많은데 뭐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만나도 되고 하는데 거제는 정말 없는 거죠. 그래도 추진을 해도 되는데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막아오셨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 체념을 했죠. 어머니도 가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제 아니라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체념을 했었고, 옛날에 참 성령 받기 전에 저도 막 항상 뭐 여름 휴가 전에 물난리가 나잖아요. 막 소가 떠내려가고 막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휴가를 제가 포기를 못해서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이럴 때는 가는 게 아니다 하는데도 엄마는 왜 자꾸 내 계획에 그렇게 토를 나냐고, 왜 방해하는데, 막 그게 너무 싫어서 막 강제적으로 그냥 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냥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너무 싫은 거죠. 왜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냐, 말을 말지,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즐기려고 가는 건데. 막 뉴스에 또 그런 소문, 막 소식이 오면 괜히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난 그런 게 너무 싫다, 내가 가면 가는 건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갔었는데 허무함이 있었고, 또 제 아들이 배탈이 크게 나서 막 숙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불도 갈아야 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성령을 받기 한 전쯤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 이제는 막 일요일날 주일 범할 날에도 하나님이 확 막으시고 막 그런 걸 너무 아니까 여행도 좀 조심스럽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여행은 그냥 덤이죠. 덤으로 재미를 느끼는 거고, 그냥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니까 가는 건데,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왔던 건데, 내 욕망을 좀 내려놓고 이 일정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막 가지마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되게 얄미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그럴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잠을 청했고, 새벽 기도를 갔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전날 외식을 하고,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버스를 고속버스를 타면 배가 고플까봐 혹시 김밥이라도 사 갈까봐 어머니가 그 전날 김밥 먹고 싶다 하는 거, 엄마 그 다음날 김밥 사자, 나 여행 가는데 김밥 싸서 가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취소가 됐는데, 이제 김밥을 안 먹어도 되지만 그래도 김밥을 또 샀어요. 사고 떡도 샀죠. 떡도 샀는데 떡가게가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도 샀는데, 떡가게에 이제 부부 사장님, 남자 사장님께서 막 이렇게 오랜만에 휴가를 보내고 이제 오셨는지 막 뭔가 바닥 청소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바깥에서 한번 인사를 드렸고,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여자 사장님이 오셨죠. 그래서 여기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고,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쉬셔야죠 하면서 힘드신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막 한 번씩 휴가도 가고 뭐 주일도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주일을 쉬는 거는 저는 못 봤는데 아무튼 주일을 쉰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소통을 나눴었고 이제 김밥집으로 들어갔죠. 김밥집으로 들어가서 김밥 정말 새벽에 알죠. 정말 이른 아침에 김밥집을 가니까 거기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거죠. 그래서 아우 사장님 저 오늘 휴가 가려고 거제 가려고 했었는데 친구가 장염 걸려갖고 취소됐어요 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 그리고 요새 참 음식 조심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해드렸고 그 가게에서도 김밥 재료하는데 신경 많이 쓴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요즘에 막 인력 인부들이 막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오니까 잠을 오게 못 자고 아침에 진짜 일찍 막 새벽에 막 온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단무지 제 어머니가 막 단무지 뭐 이런 김밥 재료 얘기하다가 저도 제 어머니 단무지 좋아하시는데 채 썰다가 손목 갈 것 같아서 이번에 단무지 포기하고 슬라이스로 나온 거 사 먹는데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말고 채 썰어 놨는 거 어디 가면 있다 하면서 그거는 맛있다 하면서 막 거기에다가 설탕 뿌려 먹으면 맛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단무지를 좋아하셔 하면서 단무지를 또 이만큼 또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드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주시고 그렇게 또 소통을 하게 되었네요. 집에 와서 이제 굳이 또 그 김밥 사장님이 이 단무지를 이만큼 또 주시니까 제가 또 채를 썰었죠. 채를 썰어서 먹자 하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먹었는데 어머님 정작 막 김밥이 여름 되면은 좀 짜게 하잖아요. 살짝 싱겁게 해도 되는데 상할까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짜다면서 단무지를 드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저는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을 이제 접어도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진 가능성이 없지만 혹시라도 누가 올까봐 나는 짐 정리를 해야 되고 꾸며서 나가야 된다. 근데 안 가는 건 줄은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셨으니까 아마도 안 보내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막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품을 막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막 그렇게 막 너무 이것저것 갖고 부산하게 가져가지 말고 딱 필요한 것만 간식도 집에 있는 거 몇 개 들고 가고 막 가게에서 막 간식 막 사서 가려고 하지 말고 막 그렇게 깔끔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전날 또 캐리어도 들고 왔죠. 캐리어 들고 와서 짐도 뭐 여기서 필요한 거 가지고 갔는데 취소가 되었고 어쨌든 아침에 캐리어를 피고 막 준비물을 막 놓고 이제 거진 다 싸놨죠. 싸놓고 예배를 드릴 시간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캐리어를 싸기 전에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또 선택을 또 잘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한 3곡 정도를 선택하다 보니까 마지막에가 또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시 오소서 이스라엘. 또 음률이 막 되게 막 슬퍼요. 또 이 찬양하면 나 무조건 눈물을 흘리는데 잘 선택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제가 읽었던
말씀에 그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게 있어서 제가 맞다,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질서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내 계획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 좋으시라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찬송을 불렀을 때 제가 딱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이 가사가 진짜, 가사를 이렇게 한 절 한 소절 이렇게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고도소서 임마누엘 하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나는데 그 다음 걸 못 부르니까 이렇게 멈춰 있는 거죠. 어머니는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눈물을 좀 닦고 고도시 오소서 이스라엘, 또 눈물을 닦고 또 가만히 있다가 뭐 질서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한 단어를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가 더 가가는 거죠.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소서 고도소서 이스라엘. 기뻐하라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기쁘다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거절받으니까 기쁘지가 않는데 기뻐하라 불러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을 추스리고 불렀습니다. 불러서 나의 욕망에서 좀 해방되는 느낌? 기쁘다 라고 내가 불렀으니까 좀 그런 얽매였던 저희 감정들에서 좀 해방되는 느낌을 그때 받았고 감사했죠. 눈물의 오전 예배긴 했지만 감사했습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슬플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체념하고 아들아 바다 못 갈 것 같다, 이모가 아프단다 하면서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였고, 그래도 목적 장소에는 나와야 되니까 저희가 나왔죠. 9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9시 한 그러니까 8시 55분에 제가 딱 도착을 했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10분을 기다렸죠. 그 9시 5분까지 딱 기다리고, 없는 걸 알지만, 없는 걸 안다는 게 제 교만일진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고, 없을 것 같다. 그렇게 그래도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가자 하면서 이제 가게로 가서 짐을 좀 풀었죠. 풀고 제가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잠이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침을 먹지 않아서 김밥을 이제 저희 아이 것만 남겨놨었는데 엄마가 가지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싸온 것을 제 아들한테 이제 네가 이거 다 먹어야지. 아들이 막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는데 나는 가기 싫어, 안 갈래 이랬는데 엄마가 너를 지옥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거부한대 하면서 제가 막 했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네 봐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면서, 할머니 될 줄 알아, 안 된다 하면서, 네 무조건 내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나 네 데려가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싶지만은 니를 봐줄 사람이 없다. 네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아이는 아니잖아 하면서, 내가 어디 지옥 데려가나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아이한테 막 저도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막 완전히 마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막 갈 마음으로 막 가면은 뭐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뭐 민트 초코 이런 거 사줘요. 그래 어차피 가는데
갈 때마다 뭐 해로운 건 못 먹겠지만 배탈 나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먹어보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들한테 기대감을 부풀렸는데 아들이 이제 다 무마가 됐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아들도 나는 괜찮지만은 아들은 또 얼마나 또 세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낙을 좀 누려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 이러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나 싶어서 아이스크림 뭐 사줄 테니까 김밥을 다 먹어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김밥을 되게 빨리 먹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좀 왔는데 일단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무인 거기 아이스크림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서 이제 아들을 여기서 먹게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좀 자리를 깔고 좀 잤습니다. 어찌나 잠이 오든지 막 이렇게 긴장이 풀린 것도 있고 막 못 간다는 것에 그런 뭐죠? 약간 그 무력감? 이런 것도 있고 막 잠이 와서 잠을 그렇게 청하게 되었고 아들이 막 그래도 막 바다 보러 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바다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막 시내도 얘기하고 시내 뜨겁다 하면서 시내에 무슨 실내에 놀이터 이런 데 아니면 안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도 뭐 괜히 이제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실내 놀이터 가는 김에 어린 친구들 불러서 같이 보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들은 이제 엄마랑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가면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왜 돈 쓰러 가니 하면서 그냥 집에 있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유혹들에 유혹이 있었지만 그걸 안 하기로 했었고 이제 집으로 갔었죠. 가서 그렇게 아들이랑 그 하루를 보냈는데 오빠도 막 컴퓨터 하고 있다가 아이고 니 갔으면 갔었을 텐데 집에 있어서 어떡하노 막 이런 얘기 하고 니가 너무 엄마도 니 너무 좀 상심한 것 같다 이런 얘기하고 괜찮다 하는데 좀 그렇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그렇게 고요하게 있었죠. 있고 뭐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어머니도 옆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이게 낮 시간에 굉장히 이렇게 떠들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고요하다 좀 이상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좀 바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야 뭐 고요한 걸 좋아하고 제 어머니도 약간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요한 걸 좋아하지만 저희 아들은 한창 지금 막 반짝반짝 빛나고 할 그런 나이인데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덩그러니 또 TV도 저희 어머니가 힘들어갖고 TV 소리를 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 아들도 막 TV 소리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고요하다.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것 같다. 여기가 뭐 병원에 입원실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는 막 세상적인 컴퓨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컴퓨터에 그 가상이 아니고 거기 이용하시는 그 친구분이 있겠죠. 그래서 막 수다를 떨면서 컴퓨터를 하는데 오히려 저게 정상 같다 보이는 거예요. 저거를 이용하는 거는 안 좋은 거지만 말은 하고 있으니까 저게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는 뭔가 안 하지만 말을 아예 안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저희 아들이 딱 측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했죠. 아이한테 뭐 공부하라 우리가 유일하게 노는 거는 공부인데 공부하라 하면 아이가 안 할 것 같은데 공부에 이제 컨셉을 한번 잡아보자 하면서 막 공부에 이제 컨셉이 이제 제목이 이제 메시지죠. 메시지. 왜냐면 우리는 너무 가정 안에서 메시지가 없으니까 맨날 할머니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는 좀
뭐 바로 잡는 그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맨날 그런 얘기 듣고 엄마 잔소리 하는 거,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진짜 소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시간 정도만 한번 아이한테 뭔가 내가 메시지를 주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거죠. 보통은 제가 고요하게 공부를 하는데 컨셉은 메시지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책을 가져왔죠. 하나는 종이접기 책이고 하나는 그 제가 영화를 봤었던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어기라고, 어거스틴인가? 그 얼굴이 조금 남들과 다른 그 학생의 그런 삶에 관한 이야기, 그 책을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랑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 그런 나라를 탐구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권을 가져와서 어차피 나는 뭐 하나 진득하게 보고 하나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거 진도 나오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성격이 막 집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니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도 하지만 컨셉은 메시지, 얘한테 가르치는 것 같지만 내가 이제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아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종이접기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써있나 하면서 막 이렇게 읽어보고, 이렇게 접으라고, 이건 뭐 일본 사람이 만들었나,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놨지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했다가 또 지겨우면은 이제 어기 책을 읽어주는 거죠. 막 이렇게 읽어주면서 막 아이한테 막 전달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라도 아이한테 들리면은 그게 약간 새로운 그런 접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써 네가 어떤 말이라도 좀 다양하게 좀 듣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 막 그런 식으로 캐나다 그런 나라 책도 막 그런 식으로 막 읽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탐구하고 막 그런 것을 좀 아이한테 1시간 동안 하게 되었죠. 너무 열을 올려서 그런지 잠이 막 너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놓고 제가 제 풀에 막 잠이 너무 와서 그때 좀 잠을 자게 되고, 어쨌든 그 하루를 그렇게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영상에서 얘기를 하다가 전화가 왔어서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 시간까지 하면은 한 2시간? 2시간 정도 지금 시간이 되고 있는 상태네요. 하나님, 제가 장애인 그 융합 모임을 짜면서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나요? 간과한 게 있나요? 아니 그 곳 자체가 좀 하나님이 좀 거부하는 장소인가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거제에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사니까 이제 대구에 있었던 지인들이 이제 휴가철만 되면 거제에 가는 거죠. 거제에 가서 항상 재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막 당연히 이제 거제에 사니까 뭐 숙박비 들지 말고 자라는 그런 뭐 호의죠. 호의인데 그게 이제 거절을 하면 좀 친구가 섭섭해 할까봐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성격이 털털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지인들을 좀 초대했었고, 막 뭐 밤에 저녁에 막 만찬을 막 즐기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거제도 한번 가게 되었고, 친구가 그 지인들이 늘상 해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자고 가라, 자고 뭐 저녁까지 뭐 그냥 편안하게 놀다가 그렇게 자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수월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세상적인 그런 행위,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장소고, 내가 그 장소에 내가 방을 빌려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그게 좀 거룩하지 못한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부부잖아요. 부부 친구이기 때문에 한창 아이 막 이제 돌 지난 아이도 있고, 첫째는 아직 미취학이지만은 그 가정에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와서 잔다는 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면 부부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뭐 바울도 뭐 이렇게 어떤 부부의 그런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련해 놓은 안락처에서 이렇게 같은 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그런 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도 되나 안 되나, 내가 따로 숙소를 잡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은 부부가 이렇게 사는 집에 남이 이렇게 아무리 친구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잔다는 것 자체가, 뭐 저도 아들이랑 같이 자겠지만은 그게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좀 지금에서야 좀 드는 것 같고, 처음에는 제가 펜션을 잡으려고 했었죠. 펜션 잡으려고 했는데 가격이 막 장난이 아닌 거야. 뭐 4인도 뭐 15만 원 이상 되고, 뭐 20만 원 되고. 나는 이게 불특정 다수인데 10명 기준으로 잡으려면 거의 30, 40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쓰는 게 이게 합당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굉장히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찌 가능성으로 보면 저랑 이제 제 아들이랑 가는 게 뻔하니까 뭐 친구 집에 자기로 이렇게 했었었는데, 좀 세상적인 그런 아직까지 행위가 많은 그런 장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서 조금 비껴간 그런, 나의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좀 하나님 질서에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도 아마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항상 휴가철만 되면 친구들이 놀러와서 이렇게 뭔가 대접하고, 뭐 평소에는 이제 혼자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이제 자기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즐거운 시간이지만, 즐겼지만은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왜냐면 어린 아들도 2명이 있고, 남편도 챙겨야지, 걷다가 외부인까지 챙겨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연락을 했었을 때 보면은 막 거짓 뭐 주마다, 뭐 완전 계속 주마다 이렇게 지인이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인이 이렇게 좀 자주 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많은 지인들이 거쳐갔었고, 내가 이제 체질적으로 지금 물놀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도 물놀이는 뭐 자기 아들 뭐 거진 뭐 자주 하니까 그냥 뭐 시원한 카페에서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친구가 좀 많이 지쳐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친구도 막 지인들 오면은 초대하고 막 뭐 재밌게 놀다가 맛있는 것도 막 시켜 먹고, 외부 음식 막 먹고 하다가 보니까 이 탈이 나버린 거죠. 더운 날씨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이제 친구 집에 가면 내가 복음을 그때 전했지만은 이제 예배 드린다고 했고 친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갈 건데, 이제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프린터물을 했습니다. 목사님으로 말하면 원고죠. 항상 저희 부목사님 원고를 막 5장씩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원고 아직 반틈도 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막 설교를 마무리하시는데, 원고를 제가 뭐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적는 거지만 그 복사를 하지 않았죠. 그 뭐 AI 이렇게 검색하면은 뭐 성경 말씀 이렇게 쫙 나와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딱 붙여넣기 하면 제일 쉬운데, 내가 첫 그 1박 2일 여행이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여행이기도 하고 그냥 붙여넣기 말고 적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좀 길더라고요. 출애굽기 34장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제 그 돌판을 이제 깼고 다음 그 돌판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이방인의 나라에 가면 이방인과 그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이방인이 먹는 재물을 믿는 자가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 그리고 장자에 대한 규례, 뭐 7.7절 지키고 수장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 하나님을 뵈러 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방의 신들을 막 깨트려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다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전할 건데, 친구가 아무래도 아들을 두 명 봐야 되니까 못하고 이제 저 혼자만 저희 아들이랑 골방에 살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가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이 종이를 그냥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라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힘들었지만 그 성경책을 한 장을 이렇게 타이핑을 했죠. 타이핑을 하고 찬송가도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찬송가를 어떻게 쉽게 보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쉽게 찬송가를 이렇게 부를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 가사의 그런 구절 이런 것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만들어서 그렇게 타이핑하고 그랬죠. 프린터도 한 3-4장 뽑았죠. 뽑은 그런 그 여행 전날에 그런 하루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나는 복음 전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무모해졌네요. 무모해져서 제가 저거를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 프린터물로 예배를 어차피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을 것 같다, 친구 집안에서 드렸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고도소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찬송가가 정말 제 마음에 전곡을 찔렀고, 진짜 이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여전한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도 하나님의 질서로서 그것을 재정비하고, 그럼에도 제 마음이 노여워하지 않고 기뻐하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게, 그게 또 슬프지만 또 합당하고 선한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항상 만들어 주시는구나. 나는 그 거룩한 길만 따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진 뭐 반 이상이 이제 장애 융합 모임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포기를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합니다. 괜히 미련을 갖고, 이제 이게 취소됐으니까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나, 이렇게 돼버리면 자꾸 이제 그 미련으로 제가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이거는 취소는 명확한 취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또 후에 이제 계획을 잡을지언정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지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꾸 이제 영상을 켜다 보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긴 얘기를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